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수십억 유로가 투입된 유럽연합의 거대한 시설은 모래폭풍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마을, 야생동물의 공격, 그리고 한 아이의 죽음. 절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고작 손바닥만한 장비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마을에 도착하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 관료들이 조롱하던 그 작고 단순한 기술은 결국 죽음을 막고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왜 기술력 강한 유럽은 실패했고 아시아의 작은 한국은 성공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3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슈미트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유엔 개발 계획에서 에너지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죠. 38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마주했습니다. 나미비아 북부 오카루바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10년 전 제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유럽연합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수십억 유로가 투입된 거대한 시설들이 사막의 모래폭풍에 뒤덮여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한 암흑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전력망은 없고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는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오지 중의 오지였죠.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마을 주변을 배회했고 냉장고도 조명도 모두 멈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한 소년이 밤중에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벌어진 참사였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족장이 저를 바로 앞에 두고 말했어요. 이건 자연이 만든 죽음이 아니야. 너희가 만든 죽음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절망이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거였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그 소년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유럽의 최첨단 기술로도 이 작은 마을 하나 살리지 못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죠. 그때 족장이 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불러보자.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죠. 마지못해 한국 NGO와의 협업을 승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유럽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도 실패했는데 작은 한국의 기술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팀 리더인 정하민 박사와 몇 명의 기술자들이 가져온 장비들을 보니 너무나 단순해 보였어요. 유럽이 가져왔던 거대하고 복잡한 시설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하민 박사가 마을 아이 하나에게 작은 태양광 랜턴을 건네준 거예요. 손바닥만 한 그 작은 기계가 밤에 환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날 밤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공포의 밤이었던 어둠이 희망의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아이들이 랜턴을 들고 밖에서 뛰어놀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안심하고 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정하민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후 관리가 기본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어요. 유럽 프로젝트는 설치하고 나면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설치 후에도 계속 마을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려 했어요. 소형 태양광 장비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시설보다 손바닥만 한 한국의 작은 기술이 훨씬 강력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 했죠. 정하민 박사는 매일 아침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직접 장비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한 이론 설명 대신 손으로 직접 만져보게 하고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알려줬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밤 정하민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실패를 겪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실패의 아픔을 알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도 압니다. 그 말에서 깊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밤늦게까지 마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때로는 함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죠. 마을 원로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위해 왔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였죠. 유럽 프로젝트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주고 떠났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남기고 가려 했어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고 있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 어린 태도는 마을 전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한 소녀가 어둠 속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같은 이유, 같은 어둠 때문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유엔 관료로서의 체면이나 공식 절차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행동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문서나 승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마을 전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정하민 박사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한국 기술팀은 기존에 준비했던 장비의 3배를 더 가져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각 가정마다 조명과 충전 시설을 연결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직접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못을 박고 전선을 연결하면서 손에 상처가 나기도 했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도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일했어요. 정하민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빛이 아이를 살리는 순간을 직접 보세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정책 문서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절차나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진짜 도움이라는 걸 말이죠. 드디어 마을 전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점등식을 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정하민 박사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순간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저건 꿈이 아니야.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의 한 임산부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환한 불빛 아래에서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둠 속에서 위험천만한 출산을 해야 했을 텐데 이제는 안전하게 새 생명을 맞을 수 있게 된 거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드디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죠.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하늘로 지었습니다. 한국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족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기술은 도구지만 사람은 약속이야.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준 거였어요. 마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 말이죠. 몇 달 후 국제회의에서 저는 오카루바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놀라운 효과와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유럽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기적은 지속 가능하냐? 독일 대표가 냉소적으로 물었어요. 작은 성공 하나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순간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은 장비를 줬고 한국은 내일을 가르쳤다. 그것이 핵심적인 차이였어요. 유럽의 거대한 시설은 고장나면 끝이었지만 한국의 단순한 기술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카루바 마을의 청년 하나가 서울로 기술 연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정하민 박사가 직접 추천해준 프로그램이었죠. 그 청년은 한국에서 더 체계적인 태양광 기술을 배워서 다른 아프리카 마을들에 전파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그 기술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장기적인 비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받은 비판들이 오히려 제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변화들이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1년이 흐른 후 오카루바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태양광 시범 마을로 주목받게 된 거예요. 각국의 정부 관료들과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유럽 재단들까지 한국의 기술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 실패했던 유럽 방식을 버리고 한국식 접근법을 따라 배우려 했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시설 대신 작고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기술에 주목하게 된 거죠. 정하민 박사는 다른 나라로 파견되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카루바에서 검증된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거였어요. 한국의 현장형 시스템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청년은 마을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다른 마을들의 기술을 전파하면서 한국식 모델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됐죠. 정말 놀라운 확산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낮에는 태양을 받고 밤에는 희망을 나눠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전기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이 따라 배우는 한국의 현장형 시스템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저는 오카루바 마을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마을에서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절망감과 지금의 희망 넘치는 분위기를 비교해보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죠. 떠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실패했던 첫 번째 마을에 직접 태양광 시스템을 설계해서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이죠.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어요. 10년 전 제가 남기고 간 실패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진정한 기술 전수의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아이들과 함께한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너희의 미래가 바로 나의 빚이다.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죠. 한국 기술을 계승해서 아프리카 곳곳에 전파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유럽 여성인 제가 한국의 방식을 배워서 아프리카를 바꿔나가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믿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태양광 패널이 아니었어요. 진심과 약속,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